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제주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 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척 떨리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제주에서 오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미디어가 소비하지 않는, 우리는 이효리님의 삶도 보고 제주에서 힐링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미디어에서 보는데요. 거기서 소비되지 않고 다루지 않는 제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온 마음과 몸을 바쳐서 제주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제주의 이미지죠. 제주도 혹시 한 번도 못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한 분. 네, 영광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네, 그래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가지 않으면 제주의 이 아름다움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주대학교에 있는 형산이에요. 이 앞에 보이는 남성분, 어떤 개발사업장의 사업자인데요. 이 남성분을 본딴 형상입니다. 지금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되게 벌써부터 빵 터지시는데 네. 제주에 삼방산이라는 곳이 내다보이는 서귀포 안덕면이라는 곳에 마을 목장이 있었습니다. 곶자왈, 초지, 마을 목장으로 구성된 마을의 공공재산이었어요. 이게 2000년대 중반에 팔리게 됩니다. 사실 이 사업자는 큰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서, 투자 계획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 지구적 자본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 자본 수천억도 이 공사 비용과 땅을 사는 데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곶자왈 그 초지들 다 파헤쳐졌죠. 축구장 14배 크기에 지금 보이시는 조강도 14배 크기의 우리나라 최대 리조트 테마파크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딱 2달 전이었는데요. 이 근처 제주 마을 4개 마을과 근방에 있는 도로 곳곳에 맨홀에서 걸러지지 않는 똥물들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화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 테마파크 영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의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제주도청이 실제 이 사업자가 물 사용량 예상 사용치를 3배 이상 낮게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다 허용해줬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은 입을 꼭 다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마을 목장을 판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미 이 대규모 사업장에서 청소, 세탁, 온갖 미화, 경비, 카페 사업에 대해서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주에서 가장 큰 카지노 사업장도 있는 곳입니다. 그 사업장에 수백 명의 제주 청년이 고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딜러들이 정말 많이 고용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이미 이 사업장에서는 여러 번 제주도청을 압박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업 그만두고 중국으로 뜨겠다라고요. 그리고 그 역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앙 언론, 지역 언론들에서 여기 방문 후기 광고글, 광고 기사, 이벤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쌓아왔던 시민단체들은 다 나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의 유일한 4년제 대학교이자 국립대학교인 제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자에게 10억 원을 기부를 받고 청년 고용 열심히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흉상을 만들어줍니다. 제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지구적 자본의 이 사업자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테마파크의 이름은 신화역사공원입니다. 신화월드라고도 불립니다. 검색하시면 좋은 기사가 많이 뜹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울에 아주 유명한 홍보대 행사를 고용해서 수없이 부정기사들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보도자료들을 계속 발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장은 정말 제주에서 꼭 가야 할 플레이스로 거듭을 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전 지구적 자본이 제주에 스며드는 과정, 언론, 교육, 지역의 정치, 모든 영역에 상관없이 고스란히 주인이 바뀌는 그 과정을 이 사업장 하나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 제주에 지금 수십 개입니다. 지어졌고, 지어지고 있고,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주는 지금 자리색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자림로 다들 아시죠? 중앙 언론,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일어나서 지금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가 지금 이렇게 자연을 이윤의 재료로 삼고 도시의 어떤 그런 속도에 따라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호흡과 속도를 계속해서 잃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역성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마을로 가볼까요? 아까 서귀포 안덕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안덕면의 이야기였고요. 조금 중앙으로 우리나라 가장 최남단 쪽에 있는 서귀포 강정마을이라는 곳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6년, 2년 동안 서귀포에 살았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동네 실화입니다. 저희 시내 중심권에 살았는데 동네에 갑자기 이만한 대형 입간판이 만들어졌어요. 서귀포 아가씨 100명 대기. 네, 그리고 한국모함 나이트클럽이 딱 이중섭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가씨 100명이 필요한 남성 집단이 군대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제주의 여성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기시감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1970년대에 박정희가 제주는 관광지로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국가주도하에 개발이 되었고 그 관광지에서 제주가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은 바로 기생관광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동남아 태국 같은 데 가면 아주 어린 현지의 여성들이 백인 남성의 손을 잡고 데이트를 다닙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30년 전 제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인의 손을 잡고 제주의 수많은 여성들이 성매매 국가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외화벌이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그 세대에 낀 어린이나 청소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귀포 아가씨 100명 대기 학교길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세월호와 촛불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85년생 고은영,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온 사실 이주민,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주민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행동을 통해서 요 뒤통수 보이시는 분이 민주당 김현미 장관, 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인데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업들, 수많은 산들을 깎고 수많은 강을 파헤치는 그 국토부의 장관입니다. 이 장관 앞에서 20분 동안 1대1로 면담까지 제가 이럴 때 박수 한번 제주의 개발을 멈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니 국가 주도의 개발을 멈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역에서 저와 함께할 여성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주의 풀뿌리의 구조를. 제주는 도농사회이기 때문에 농촌사회에서의 그런 마을회, 이장 이런 때부터 영역이 좀 시작이 됩니다. 자치의 영역, 정치의 영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200여 명의 마을 이장 중에 단 2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2014년 처음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여성 도의원이 선출된 곳입니다. 아주 척박합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제주의 마을회 향약 중에 아주 많은 곳에서 마을 이장을 뽑을 때 가구당 한 표를 줍니다. 가구당. 그럼 그 표는 누가 행사할까요?
아빠, 남편, 할아버지, 오빠 그렇겠죠? 이것도 뭔가 이상한데 제주에는 또 마을에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마을 제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피를 흘리는 불경한 여성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한번 만질 수도 없습니다. 폐경이 돼야 가능합니다. 2018년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주의 여성들은 지금 그 토양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 사실 토호 세력과 남성 권력이 낳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했죠. 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출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지금 제2공항과 제2공항 예정부지와 그리고 강정해군기지 앞에서 가부장제와 폭력 문화를 확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당사자로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저는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 해군기지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캠프를 뛰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을 감수하고 그 앞에서 들어놓고 도로 위에서 직접 비폭력 행동을 그런 시간을 보내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등 뒤에 두고 서울에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는 유령들의 캠프였습니다. 군사주의와 자본주의가 쟤네 저 눈엣 가시들 없애버리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카지노가 쫓아버리고 싶은 사람들, 신화역사공원이 쫓아내버리고 싶은 사람들, 강정활동가, 세월호 활동가, 먹거리 활동가, 청년, 백수, 청소년, 여성 그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전선을 긋는 그런 캠프를 저희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꺾고 제가 3위에 등극을 했죠.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제주에서 이런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여기 수도권 출신이 아니신 분들 그 지역에서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지역 정치가 부안해동에 자본에게 길을 열어주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아 넣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꼬집어야 되고 전선을 그어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사실 신화역사공원에서 그 계약을 했다던 서울의 큰 홍보 대행사 거기에서 스펙을 쌓던 클리퍼생,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6년 동안 그런 홍보 일을 하다가 제주에 내려간 거였어요. 사실 삶의 전환의 스위치는 이렇게 한 번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로 새로운 원동력으로 10년 동안 시민사회 단체가 지쳤고 재정당이 지쳤으면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판을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이번 선거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령들의 캠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선을 긋는 일을 이번 선거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선거 자체가 저희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여성 청년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존의 정치 관행과 그 자본주의와 군사주의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유령과 싸우는 것이었고 저희 자체가 유령이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떠들썩했는데요. 녹색당도 많은 주목을 받았죠. 중요한 건 이 이후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발지에 오기 전에 강정에 있었고 그리고 그런 활동가의 면모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행동하는 에코페미니스트로 그리고 그런 정치를 하는 뒤집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 생존하기 위해 부럼이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존해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4년 뒤 저의 목표는 수많은 고운형들과 알아채기 시작한 고운형들과 함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도 아닌 제주에서 출마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 다 보셨죠? 세상 혁명가예요. 사실 저는 저기 앞에 있지 않으면, 전선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온화한 사람, 굉장히 온화한 사람인데, 네, 아무튼 세상 혁명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8년이 전선을 긋고 게임을 시작한 그런 해였다면, 앞으로도 그 질문을 던진 해였다면 앞으로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뒤에 연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토종 씨앗을 찾은 이야기, 실천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정치적 싸움을 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공통의 질문은 우리가 오늘 가져가야 합니다. 그 답은 각자 찾아 나가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